경호처 직원의 문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대로 좀 읽어주세요. 예,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란 수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 시점에 가장 뜨거운 인물은 당연히 강경파 경호차장 김성훈입니다. 김건희, 김용현 라인으로 알려진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4년 5월 경호처 차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는데요. 현재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하며 발을 빼자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엄호 속에 경호처 1인자 행세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삐뚤어진 충성심이 일선 경호관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나 몰라라 할 거면서 일선 경호관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란 수괴를 끝까지 지켜내기만 한다면 분명 큰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걸어온 출세의 길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김성훈 차장은 아예 경호 공무원으로 뽑혀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더라고요. 경호처 공채 이제 5기로 알려져 있고요. 김용현 처장이 이제 전형적인 뭐 장세동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호처 문화 그때 많이 퇴보한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데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예. 그때 김용현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김성훈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쏙 들었대요?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공대 출신이어가지고 예. 통신 쪽에 그쪽 파트에서 일하다가 예. 상사에 대한 절대 충성, 기획 마인드, 이벤트 이런 걸 잘한대요. 김건희가 이벤트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때 이제 속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마음에 들고 김용현 마음에 들었다. 그때 승승장구했어요. 그럼 예. 김용현 경호처장 그렇죠. 시절에. 그 기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딱 뽑힌 거죠. 그때 발탁이 되고 눈에 띄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후로는 그럼 김건희 여사랑 서로 소통하면서 직접 김건희와 직접 보고를 하고 김건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실세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근무해온 김성훈 경호차장은 유독 윤석열을 경호 대상 그 이상의 존재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힘 의원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 차장은 윤석열의 골프 의혹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온 듯한 통계 수치를 줄줄이 읊었고 심지어는 윤석열이 골프를 친 시기와 이유,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맥락을 제거한 채 전임 대통령도 골프를 쳤다는 물타기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 논란을 부른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며 궤변과 거짓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호 원칙에도 어긋난 윤석열의 개인 폰 사용마저도 두둔해왔는데요. 그가 유일하게 고개를 숙였던 때는 민주당이 경호처 특활비 감액을 추진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이랬던 그이기에 지금 헌법이 경호처를 불사하며 서결산성을 철통 방어하려는 행보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마치 박정희 유신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군사 정권의 장세동 경호실장이 떠오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나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방관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과 마주한 이재명 대표는 그의 면전에서 강력한 팩폭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국민께 안정을 드리고 그다음에 편안한 그 일상을 갖다 되돌려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를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와 안정이 구축이 돼야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무질서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대행께서도 매우 강조하고 계신데 이 경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닙니까? 전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좀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전직 판사이자 교수님이 사지로 내몰린 일선 경호관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 차성한 교수님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님을 강조하며 경호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한남동 관저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소명서에는 체포 저지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힘 관계자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전달을 방해하자 결국 바리케이트 앞에서 소명서의 내용을 낭독하며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내란의 암세포들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미는데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현직 경호관 아내의 절박한 편지 내용 전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직접 쓴 손편지를 MBC에 전해왔습니다. 수취인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며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대통령 경호처가 제자리를 찾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